오늘 우리 몸의 면역계에 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발견인데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한정된 유전자 정보만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가진 유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십억 개나 되는 다른 종류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당시 과학자들을 정말 괴롭혔던 거대한 미스터리였죠.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는 최정예의 부대가 있죠. 바로 면역계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계가 쓰는 가장 중요한 맞춤형 무기가 바로 항체라는 거예요. 항체는 특정 병원균을 정확히 알아보고 무력화시키는 아주 정교한 분자 무기입니다. 수십억. 네, 맞아요. 수십억 종류입니다. 우리 몸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의 종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평생 마주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맞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에 과학자들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970년대 유전학 지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마치 풀 수 없는 방정식 같았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필요한 항체는 수십억 개. 그런데 오른쪽, 당시 과학자들이 추정한 바로는 항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유전자는 고작 1000개 정도뿐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십억 개의 다른 물건을 만들려면 설계도도 수십억 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개로 어떻게 수십억을 만들죠? 계산이 전혀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딱 이랬던 겁니다. 이 방정식은 푸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기존의 유전자 하나가 단백질 하나를 만든다는 이 대원칙으로는 이걸 절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계가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거죠. 바로 그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네가와 스스무 박사입니다. 그는 기존의 통념에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죠. 그의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유전자를 직접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버렸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직접 증명하겠다.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전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위대한 발견을 해냅니다. 바로 유전자 복권이라는 개념의 등장입니다. 이 발견이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였던 방정식을 시원하게 풀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몸은 항체 하나하나에 대한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에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생긴 유전자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요, 여러 유전자 조각 그룹에서 마치 카드덱에서 카드를 뽑는 것처럼 무작위로 하나씩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뽑은 조각들을 가위로 오려내서 풀로 붙이듯이 완전히 새로운 조합의 유전자를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매번 다른 번호가 나오는 복권이랑 똑같죠? 과학계에서는 이 놀라운 과정을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전자를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조각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완전히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과정인 셈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 새로운 발견이 어떻게 맨 처음에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퍼즐을 풀었을까요? 이제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항체는 보통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 구조를 이루는 짧은 사슬과 긴 사슬이 침입자를 꽉 붙잡는 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짧은 사슬조차 약 3개의 다른 조각 그룹에서 뽑은 부품들로 조립되고 긴 사슬은 무려 4개의 다른 조각 그룹에서 뽑은 부품들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조합수학의 어마어마한 힘이 드러납니다. 각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 30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20 곱하기 30이 되는 거죠.
결과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수십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는 첫 번째 열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유전자 조각들이 합쳐질 때 가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살짝 삐뚤게 부정확하게 붙는다는 겁니다. 보통 유전학에서 실수나 오류는 거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이 작은 불완전함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드디어 불가능해 보였던 방정식이 풀렸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억 개의 유전자를 일일이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단 수백 개의 유전자 조각을 마치 복권처럼 조합하는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은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 정말 우아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유전자, 그러니까 DNA라는 귀중한 자원을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하고요. 또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미래 바이러스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죠. 일단 무작위 복권으로 수많은 후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침입자가 나타나면 그놈한테 가장 잘 맞는 항체를 가진 세포를 딱 골라서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 유전자 복권은 지금도 계속해서 추첨되고 있어요.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새로운 면역세포가 각자 다른 항체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우리 몸을 순찰하고 있는 겁니다. 도네가와 박사의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 한 문장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감염에 맞서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보호책이다. 우리 몸은 스스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우리는 면역계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살짝 엿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어떤 기발하고 경이로운 복권들이 매 순간 추첨되고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롭지 않으신가요?